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황제 대관식을 앞둔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초강력 제재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4일자 지면에서 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슈퍼컴퓨터와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등에 이용되는 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걸 FDPR이라고 그러는데 이 FDPR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재를 취하게 되면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만약 시행되면 이 조치는 중국에 번성하는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시장을 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제재 대상 반도체 기술은 AI와 슈퍼컴퓨터,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양스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YMTC라고 그러죠. 이런 이 다수의 중국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제재도 단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이번 조치는 이 중국 테크 기업 화웨이에 적용했던 이 가혹한 수출 통제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그러니까 FDPR의 적용으로 세계 어디 있든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특정한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을 향해서 초강력 제재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일단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하고 슈퍼컴퓨터 기술이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핵무기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민족 감시, 그리고 인권 침해도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런 제재 조치를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초강대국 중국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한 패권 전쟁을 선언했죠. 또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인 위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의 기술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첨단 산업, 특히 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회사란 이유로 이 화웨이에 대한 이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바 있었죠. 이때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그러니까 FDPR이 적용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화웨이는 그 직후 매출이 급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이 기반을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하고 AMD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 제품을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KLA, 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미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게 이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중국을 향한 초강력 제재 조치의 예상 효과는 뭘까요?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게 취해진 제재 조치의 효과를 보면 이번 초강력 제재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그러니까 FDPR을 활용했었죠. 당시 미 상무부는 전자, 통신기기, 암호장치, 센서와 또 레이저, 항공전자, 우주비행체 등의 분야에서 이 대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러시아의 국방 전력은 초토화됐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실시된 제재 조치만으로도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 학자인 오빌 슈엘은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달에 걸쳐 미국 당국자들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중간급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 점점 우려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빌셀은 이어서 이런 구형 반도체들도 여전히 무기 체계의 핵심적 부품이기 때문에 이 당국자들은 이 중국 회사들이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후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렁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제조업체인 이 SMIC가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 이런 소식이 나온 적도 있었죠. 또 14나노급 양산에 성공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상업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SMIC가 생산했다는 7나노급, 그리고 7나노급 칩은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대신에 그 아래급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시제품 수준입니다. 이는 수율, 그러니까 생산 제품 대비 양품 비율이 낮아서 원가 계산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나노급 양산 문제도 이 역시 수율이 낮아서 양산 체제를 갖추기에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특유의 허풍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에서도 그 여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2014년부터 총 7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9조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반도체 독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금 참혹합니다. 올해만 해도 8월 말까지 줄 도산한 회사 숫자가 무려 3,470개나 됩니다. 자, 이런 중국 반도체의 몰락은 단적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체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도입이 끊기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자립의 꿈 역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영 과학일보 편집장을 지냈던 류야동 랑카이대 신문 미디어 학원 원장은 지난 5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방송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제협력의 산물이라 그러면서 반도체 만들기가 원자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힘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또 반도체 또한 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거국 체제로 얼마든지 돌파해 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만은 이 역시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쪽집게 제재를 가하니까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 반도체의 꿈 역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의지할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치포 동맹 출범에 안절부절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수입마저 차단된다 그러면 중국은 그야말로 10년, 20년 정도 후퇴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중국의 국방력 육성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투기를 맡고 있는 양양자 의원을 찾아가서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중국이 반도체 동맹에 함께 참여하는 치5 동맹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다 했겠습니까?
사실상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그러니까 FTPR을 미국이 본격 적용하게 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슈퍼컴퓨터라든지 AI 같은 첨단 중에 첨단 분야만을 겨냥한 레이저 제재를 취한다 그러면 당장 한국 기업들의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되면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러시아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동맹국들과는 달리 수출 통제 면제 조치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과 긴급 협의한 끝에 3월 초에 수출 통제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제2의 인플레법이 되지 않도록 바이든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